지금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자와 김상희 국회 부의장,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장 지도부가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국민과 당원들께도 손 흔들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여성위원회 필승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우리 당원 사랑합니다. 이수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더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예를 갖추실 분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열사,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기 용인병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부의장이신 경기 부천병 김상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울 중랑을 서용교 선대위 총괄실장님 오셨습니다. 서울 강동갑 진선미 의원님 오셨습니다. 경기 수원을 백혜련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우리 의원님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일일이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정책자문단 정문자, 이민옥, 이숙진, 이현주, 이다혜, 이누리, 문화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울러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 못 시켜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회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춘숙 중앙선대위 여성위원장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씩씩하게 여성위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따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필승 결의대에 전국에서 와주신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특별히 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이재명 후보께 열렬한 환호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후퇴하는가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저성장, 불평등, 양극화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성별 갈라치기, 세대 편가르기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국민 대통합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 있는 후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인권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의제입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이재명과 함께 여성의 힘으로 대선 승리 만들어 냅시다! 갖고 계신 구호하겠습니다.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준비되셨죠? 하겠습니다.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감사합니다. 와. 네, 개회사를 해주신 정춘숙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멋집니다. 계속해서 축사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을 여러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국회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님이십니다. 자랑스러우시죠? 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부의장 김상희입니다. 73년 만인데 저로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여성위원회 필승 결의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당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우리 여성위원회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대한민국 대전환입니다. 대한민국만 대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인류 문명의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문명의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을 낭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성공 관건은
여성 인력의 활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지만 성평등 성적은 낙제 수준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의 꼴찌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매우 빈약합니다. 성평등 없이 대한민국이 대전환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대전환 없이 우리 국민들의 삶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성평등은 오랜 세월 쌓아온 낡은 기득권과 불평등에 맞서는 것입니다.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제입니다. 유능한 대통령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전환 누가 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성평등 가치를 실현할 대통령 이재명, 대한민국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서 대한민국의 삶을,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 바로 이재명입니다. 유능한 대통령만이 이 과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성평등 국가 실현에 모두들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국 여성당원들의 마음을 모두 더해서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결의하는 지역별 응원전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17개 전국 시도 여성당원 200여 분들이 총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국 여성당원들의 승리를 향한 든든한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시죠. 먼저 수도권 당원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수도권 당원분들께 힘찬 인사, 응원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화이팅! 네, 이재명 화이팅. 네.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청과 강원 지역 당원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영남 지역 당원분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영남 지역 당원님. 안녕하세요. 네, 마산 하포, 신경수 우리 경남도 모입니다. 여성위원장님. 네. 이재명 화이팅! 네, 이재명 화이팅.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평등 제대로. 네. 다음 호남과 제주 지역 당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후보님 보이시죠? 네. 뜨겁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전국 여성 우리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더해서 줌으로 이렇게 발사를 해드렸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느껴지십니까? 이 뜨거움? 네. 느껴진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께서 최근에 전국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느라고 분주하게 뛰고 계신데요. 오늘도 역시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전해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이재명에게 바란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저희 셋째 딸내가 맞벌이 부부인데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딸아이가 볼 때까지 애를 봐주고 있어요. 코로나도 사실 더 힘들죠. 방과 후 수업도 학교도 일정이 막 들쑥날쑥하고 애들이 1학년, 4학년으로 나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나마 학교에서 챙겨주던 점심도 못 먹어요. 점심까지 챙기러 와야 되고요. 저도 제 시간을 따로 가질 수가 없어요. 부르면 달려가야 하니까 학교에서 3, 4시까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애들을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점심 먹고 나면 그냥 돌봄으로 돌아가서 방치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딸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좋은 정책으로 딸과 할머니인 저희 고민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업의 남녀 길어 와야 되고요. 저도 제 시간을 따로 가질 수가 없어요. 부르면 달려가야 하니까 학교에서 3, 4시까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애들을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점심 먹고 나면 그냥 돌봄으로 돌아가서 방치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딸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좋은 정책으로 딸과 할머니인 저희 고민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업의 남녀 성비와 그에 따른 임금 격차를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성 비율도 1.5배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임금 격차도 그와 비슷하게 차이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입사해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했던 업무와는 떨어진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기업에서 중요한 업무는 남성 사원에게 좀 더 실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따른 임금 격차도 굉장히 심해졌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정책들,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두 아이에만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정적인 비용이 너무 컸었고요. 공공형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을 알게 됐는데요. 아직 저희 동네에는 없어서 제가 이용은 하지 못했지만 검색해 본 결과로 비용적인 면이나 시설적인 면이라 그런 게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법률적인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그런 피해를 입게 된 여성들은 어디에 자기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이런 피해를 보상해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제도가 제일 먼저 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지원이라든지 심리 상담 부분에서도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미디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범죄에 관련하여 준하는 법률을 만들고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만약 이런 상황에 여성들이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단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고 의료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여성에게 지원을 해준다면은 피해를 입기 전에 그 법률 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토콜도 만들어진다면은 좀 더 안심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내가 이 나라를 믿고 이 국가를 믿고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에서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20대 여성 지적장애인 청년의 엄마 김혜정입니다. 저는 우리의 정치의 힘이 이제는 여성을 좀 더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방향으로 좀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좀 강화하는 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정치도 기업도 이제는 여성의 역량과 여성의 권한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사회혁신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 정치, 그 정치를 바꾸는 여성,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대표성을 좀 더 확대하고 권한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대별로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통해 향후 만들어갈 성평등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알아보고 여성 가족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정책 답변 및 공약 발표, 이재명이 답하다, 함께 하시죠.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 우리 위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전국에서도 또 모이고 이렇게 화상으로도 함께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얘기할 수 있게 된 점이 정말로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다페이스에 출연을 하느냐 마느냐, 시리얼에 가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엄청나게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참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분열과 갈등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제 접촉 자체를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는 다 만나야 되거든요. 다 듣고 다 보고 또 반대하더라도 서로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불가촉 뭐처럼 만나지도 마라, 접촉하지도 마라. 이 대결과 갈등이 격화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경북 안동 출신인데 이 경북 좀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는 밥도 자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제가 그 참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7남매가 같이 자랐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면 이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서 불을 한 번 더 떼시고 이제 온돌이 식으니까 한 6시, 7시쯤 일어나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이 보리밥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보리밥이 잘 안 익습니다. 그래서 그걸 밥을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침을 먹고 학교로 가는데 제가 그 밥상을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밥상, 우리 형제 자매들 먹는 밥상, 그 낮에 좀 낮고 커요. 아버지 건 좀 높고 작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옆에서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부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드시는 걸 보고 저는 그때 너무 당연하게 맨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참 옳지 않은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가부장적 요소들을 이제 이 의식 속에 남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려고 나름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깨끗하게 백지 상태로 씻어지지가 않더라. 이제 그런 잔재들이 계속 남아서 이제 불쑥 이렇게 보이는 게 아마 가끔씩은 불편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사랑 표현도 하지 않고 사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표현도 자주 하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어서 저는 정말로 제 아내하고 말을 많이 해요. 거의 수다를 제가 더 많이 떨 정도로 우리 잘 노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방송사에서 그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안이 뭐였냐면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상이몽이라고 새로운 프로를 하는데 이 부부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씩씩하게 내가 얼마나 성평등적인데 내가 얼마나 집안에서 내가 역할을 잘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용감하게 출연을 했는데 나름 조금은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또. 그런데 제가 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제가 그 이제 MC들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얼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제3자적 입장에서 적나라하게 찍힌 이 장면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후에도 이런 점들이 문제구나 해서 또 조금씩 바꾸지만 역시 남아있는 그 찌꺼기를 완전히 털어내긴 정말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누구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당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너무 당연하게 저 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 그 중에서도 이제 성 역할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변화의 속도 꽤 빠르다고 생각해요. 꽤 빠른데 역시 충분할 정도는 못 됐다.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현재도 그 불평등 요소가 참으로 많이 있다.
특히 이제 취업이나 이런 사회생활 또 뭐 가정생활에서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또 그게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발전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예를 들면 뭐 유리천장도 그렇고 또 임금 격차도 그렇고 역할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영역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정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점들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옳은 것이 모든 부문에서 언제나 100% 확실하게 옳은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 이 아주 부분적인 문제들이 충돌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책임 있는 정치인들, 책임 있는 행정가들은 그 부분을 메워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시정을 하고 이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분의 문제다.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다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보는 현상은 그런 거죠. 이 갈등 요소를 자꾸 긁어가지고 키운 다음에 싸움을 붙이고 거기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의 본래 역할은 통합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의 제일 큰 역할일 텐데 안타깝게도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고통을 키워서 증오감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 획득 수단으로 삼더라. 이걸 보통 우리가 우익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우 가장 슬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도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가 스스로 힘들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국제관계에서의 뭐 미중 패권 경쟁도 그렇고 환경 위기도 그렇고 디지털 전환의 위기도 그렇고 이런 주기적인 팬데믹의 문제도 그렇고 한데 우리 내부로는 이 양극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 저성장 문제, 즉 기회 부족 문제. 이게 사실은 갈등의 큰 원인이다, 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넘치면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기회가 점점 좀 작아지고 우리 기성세대는 기회를 누렸지만 사실은 새로운 신규 세대, 청년 세대들은 그 좁아진 문 속에서 좁아진 기회의 장 속에서 격렬하게 생존 자체를 위한 경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경쟁 양상도 격렬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같은 기성 정치인들, 기성 세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기회를 누려서 성취를 해내면서 사실 공정성 문제를 방치했죠. 그 결과가 양극화가 심화됐고 불공정이 격화돼서 결국은 청년들이 이렇게 편을 갈라서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서울 청년, 지방 청년. 요즘은 이제 지방과 또 수도권 내 이 갈등도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 높은 둥지 위에서 누가 둥지 밑으로 떨어져서 죽을 것인가를 경쟁할 때 그걸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불공정하면 더 억울할 테니까. 그거보다는 둥지를 넓히는 일을 해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안전 문제일 수도 있겠다. 첫 번째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경기도에서도 이런저런 정책들도 해봤는데 특히 이제 디지털 성범죄 이런 건 정말 치명적이죠. 근데 가해자 측은 잘 몰라요 이게. 이게 체감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일상적인 폭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안전의 문제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해결이야 꽤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꼭 남녀 불평등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계층 간의 불평등도 그렇고 지역 간의 불평등도 그렇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정규직의 불평등 문제,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 문제, 이 모든 불평등 문제들을 완화하는 것이 곧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일상적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우리 전국 여성위원회 소속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족한 점을 채워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그래서 여성위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여성위원회 여러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 하는 정신으로 우리 3월 9일이 역사 후퇴장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진취적인 진보의 장이 열리는 그 첫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여성위원회와 함께 준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기회의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경쟁은 전쟁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성별과 세대를 가르는 차별과 배제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믿고 분열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해 가겠습니다. 좁은 둥지 안에서 누군가 먼저 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둥지를 더 넓힐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행여 둥지에서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성장의 회복으로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그 기회는 모두가 공정하게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차이일 뿐이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사회,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중받는 사회, 아이들이 어떤 가정에서 나고 자라든 동등한 기본권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평범한 일상과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여성 가족 분야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성평등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국가 GDP가 9%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임금 차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공공분야에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처럼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시에는 법 제도적 조치와 사회적 제재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성희롱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그리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성평등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ESG 평가 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 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대다수 국민께서 일, 생활 균형을 지향하고 계시지만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싶은 남성, 그리고 일하고 싶은 여성의 선택권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일터로, 남성은 집으로. 네. 아빠에게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에 부모 쿼터제를 추진해서 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자녀 출산 시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사용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애 전반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입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 지원하고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는 여성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HPV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발표한 공약 중에 좋은 거 맞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네.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이렇게 공약만 한 게 아니고 성남시 경기도에서 한 게 이 중에 태반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정책들을 대부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여성위원회는 제가 성남시 경기도에서 했던 거 여성 관련 정책 쭉 뽑아가지고 빈말이 아니고 진짜 했던 목록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간부 공무원 비율도 공약 대비 50%포인트 거의 높게 제가 목표 달성을 초과했던 게 또 사실이니까 이런 것도 잘 알려주세요. 왜 저에 대해서 이게 친여성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산부인과 하니까 꼭 뭐 출산과 관계된 사람만 가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젊은 여성 또는 산부 또는 인부가 아닌 분들이 가기가 꺼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서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인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해서 경제적 부담도 낮추고 난임 부부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해서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도 포함시키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지 않는 사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1인 가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사회 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꼭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이렇게 부모,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 가족은 정상, 아닌 건 비정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쓰는 용어들이던데 정상가족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 표현도 적절치 않다. 뭐 다른 쪽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래서 꼭 이름을 붙여야 되면 전통가정, 뭐 이렇게 전통가족.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게 반드시 100% 옳다는 건 아니고 새로운 유형의 비전통 가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명칭에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본질이 들어있죠. 우리 국민의 삶과 가족의 모습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0집 중에서 무려 3집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인 가구의 안전과 주거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주요 사회 현안이 됐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성과를 거둔 행복마을 관리소 모델을 확대해서 생활공구 대여, 위급시 병원 동행, 주거 안심사업, 심리 정서적 건강관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동네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 수요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독립, 또 분거, 동거, 비혼, 이혼, 미혼 출산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주택 공급 정책은 그야말로 전통 가족에 맞춰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 수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주거 정책을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 공유형 기본주택과 같이 1인 가구에 걸맞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가구의 변화, 사회관계망의 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을 맞았음에도 혼인과 혈연 가족 중심에 머물러 있는 이 법과 제도는 이미 실제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삶을 제도의 바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미 후견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1인 가구가 치매, 질환, 고령, 장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이 아니라서 응급한 수술 동의서에 서명도 할 수 없고 소중한 이의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돌봄, 장례 영역에 있어서는 연대 관계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불이익을 발굴해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아동 청소년은 가족 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동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합니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가 낙인과 정책 소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우면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그 밖의 고충들은 더욱 폭넓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의 소득 요건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부모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왜 가난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한부모 가족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외적 상황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럴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그 밖의 고충들도 더욱 폭넓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증명서가 빈곤증명서가 아니고 가족 형태 증명서 용도로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해서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해요. 말도 못하고 또 민사재판 열심히 해놔봐야 강제로 이행할 방법도 없고 돈 없다면 그만이고 그것 때문에 한 달에 수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맨날 강제집행하러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부가 대신해 주는 방향으로 대지급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받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의 미래까지 우려할 정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집단 자살 사회를 향해서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살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한국 사회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구성원들이.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출산을 거부한다. 출생을 거부한다. 결국 이 집단 전체를 보면 결국 소멸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냐라고 해서 그런 아주 험악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달리 뭐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이 표현을 인용했다가 또 험한 표현한다고 혼났는데 그러나 냉엄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 출생률을 제고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출산과 양육, 보육, 교육이 고통이 아니어야 된다. 웬만하면 견뎌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족을 이루고 또 후세들 낳아 기르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를 행복하게 여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복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출생을 포기하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래가 암울하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다. 나보다 다음 세대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결국 나의 삶도 출생을 통해서 후세를 낳아 기르면서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내 미래가. 이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를 9남매를 낳아가지고 7남매가 성장해서 이제 5남매 남았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많이 깬 분이라서 저걸 했습니다. 피임을. 그때 당시는 시골에서 정말 제일 먼저 했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그 동네에서 피임을 했다고 어머니가 맨날 자랑하시는데 저보고, 야, 안 그랬으면 네 동생 서너 명 더 생기겠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이렇게 많이 출산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이 제명이 키우면 내가 나중에 호강하겠지 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해요. 점쟁이가 얘기해 주기도 했지만. 아니 근데 내가 약간 딴 얘기 좀 하면 괜찮죠? 아니 제 어머니가 근데 9남매를 낳았는데 저를 7번째 낳은 거예요. 7번째 낳아가지고 제 생일을 잊어버려가지고 생일을 물어보는데 알 길이 없잖아요. 뭐 표시된 것도 없고 뭐 어디 병원에 가서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보리 한 대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22일인지 음력으로 10월 22일인지 23일인지 헷갈린다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점쟁이가 보리 한 대는 받았고 기왕이면 좋은 날짜 골라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점쟁이 안 믿거든요. 국가정책을 점쟁이한테 물어서 결정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점쟁이도 그래 양심이 있는데 보리 한 대 받았으니까 22일과 23일 중에서 갑자, 을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날을 골라줬을 거다 분명히. 제가 사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엄청나게 좋은데 하여튼 뭐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이 낳고 고생했어요. 고생해도 우리 어머니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그 점을 봐주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얘 잘 키우면 당신 나중에 호강해 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진짜 그걸 믿었어요. 저한테 평생 이 말을 한 1000번은 했을 거예요. 야, 니 나중에 출세한단다. 니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나한테 잘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한 거죠. 기대를 한 거죠. 힘든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이 천정이 이렇게 눌러도 반드시 구멍이 있다. 왜? 점쟁이가 말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믿고 불가능한 도전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불가능한 도전들을 몇 개 성공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점장이한테 고맙긴 한데 하여튼 점장이 말을 듣고 인생을 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 옆으로 샜습니다만 그때 우리 부모님들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남의 집에 일해주고 뭐 좁쌀 한 대 얻어다가 아이들 먹이고 이러면서도 이렇게 아이를 키웠던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죠. 다른 게 뭐 있었겠습니까? 더 나은 삶이 얘들은 나보다 더 잘 살 거다. 그리고 나에게도 내 인생 말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부양받을 수도 있겠다. 그건 크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기대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제가 보기엔 제일 가슴 아픕니다. 저도 뭐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이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좀 암담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회복해야 된다. 성장을 회복하려면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정말 전환적 위기,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위기, 또는 디지털 전환, 뭐 팬데믹, 또 미중 경쟁 이런 것들을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 있겠다. 우리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원래 그 스케이트 탈 때도 코너 돌 때가 순위를 바꾸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거든요. 직선주로는 별로 위험하지 않고 순서가 안 바뀌어요. 곡선주로가 위험하고 그때가 이제 순위가 바뀌는 그럴 때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월 9일이 정말로 새로운 성장을 기하고 기회 총량을 늘려서 많은 기회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도 편갈라서 싸우지 않고도 충분히 불평등을 완화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민주당의 우리 전국 여성위원회 소속의 여성당원 여러분들께서 그 길을 좀 앞서서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거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성인지 관점은 물론이거니와 잔잔하고 소탈합니다. 이재명! 네. 우리 오늘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 정책, 그리고 성평등 대한민국 가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 중요하다는 거 오늘 느끼셨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지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평등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다지는 모두를 위한 평등 시대를 열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퍼포먼스에 참여하시는 당원분들을 모시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전국 최연소 여성기초위원님, 그리고 이윤빈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님, 서연희 전국여성위원회 변호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님, 오복자 경기 수원시을 여성위원장님, 네, 원현우 당 혁신위원님, 서나니 다이너마이트 청년 공동선대위원장님, 김민숙 대전시당 여성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김서영 선대위 여성위 최연소 본부장님, 이렇게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하실 분들입니다. 네, 테이블 세팅이 이제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님과 소개해드린 당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 위에 모두를 위한 평등 시대의 개막, 이걸 상징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호, 네,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박싱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을지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경님, 이윤빈님께서 더하기 박스를 개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하기 박스에서는 마음의 두 글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빼기 박스 확인하겠습니다. 서연희님, 이승아님, 박스를 개봉해 주세요. 네, 빼기 박스에는 갈등 두 글자입니다. 마음은 더하고 갈등을 빼면 우리가 말하는 희망, 한국, 앞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겠죠? 다음은 곱하기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오곡자님, 원현우님께서 박스를 개봉해 주십시오. 네, 후보께서 조금 전 말씀하셨던 정책이 곱하기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명쾌한 정책으로 여성 정책을 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나누기 박스도 선한이님, 김난숙님께서 개봉해 주십시오. 네, 나누기 박스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약속,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등호 박스의 메시지를 후보님과 김서영님께서 함께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평등입니다. 네, 다들 각자 언박싱한 글자들을 머리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각의 삭신연산 박스에 담겨있던 의미는 마음을 더하고 갈등은 빼고 정책은 곱하며 약속을 나눈다는, 우리가 희망하는 모두를 위한 평등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응원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퍼포먼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후보님을 제외한 당원분들께서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남아 계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모두 위한 성평등 나라 이루어지면 국민 모두 원하던 일. 네, 자리 정리하는 동안 우리 아까 소개 못 시켜드린 의원님들 계시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홍정민 의원님, 권희숙 의원님, 강선 의원님, 유정주 의원님, 양경수 의원님, 네, 한번 인사드리시고요. 네, 이소영 의원님. 네, 자,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신 참가자 여러분과 함께 2번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후보님과 함께 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분들 각자 준비해 주신 피켓, 네,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켓 다 드셨습니까? 줌에서. 네, 자, 이제 사진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현장에서 박수.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켓을 내려놓고 다 함께 파이팅 포즈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멀다 해도 우리 손잡고 같이 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객석에 계신 당원과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자, 후보님께서는 이제 객석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분들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 주십시오. 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객석 당원분들께서는 일어나서 피켓을 들고 중앙 통로 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1열까지는 피켓을 여러분 가슴 앞에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열부터는 카드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자, 머릿개로. 네. 네. 얼굴이 안 보여요? 그죠? 뒤에가 안 보이시죠? 조금 희생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피켓을 또 한번 피켓 들고 그 다음에 내리겠습니다. 자, 피켓 머리 꼭대기까지 들고, 자, 하나, 둘, 셋. 아무 일도 없는 듯 대선을 치를 땐 아무 걱정 없는 듯 같이 힘 모아요. 자, 두 번째 줄부터 이제 피켓을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이 보이게. 네. 맨 가세 있는 분들은 피켓을 옆으로 들어주세요. 옆쪽으로. 자, 준비됐습니까? 그럼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 함께 대선 승리 이루어질. 구호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희망 앞으로, 그러면 성평등, 제가 희망하면 앞으로, 성평등하면 제대로, 나를 위해 하면 이재명. 예, 자, 희망! 성평등! 나를 위해! 우우! 네, 다시 뒤에 두째 줄 피켓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서 보니까 들어야 예쁩니다. 다 머리 위로 꼭대기까지. 예. 들어야 예쁩니다. 올케이. 예. 자,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나를 위해, 여성을 위해, 이재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희망! 성평등! 나를 위해, 여성을 위해! 아이고,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이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당당한 우리 여성위원회입니다. 네, 이것으로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실하게 우리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말씀 방방곡곡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